자, 앞에 1번하고 2번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넘어갑시다. 3번 살짝 볼게요. 3번. 이거 이상하게 계산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합시다. 자, 3번 되게 쉬운 거야, 이거. 그냥 눈으로 푸는 거고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한 번에 답이 나옵니다. 자, 3차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함수야. 0,0 대칭. 그 다음에 감소를 해. 그냥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진 않지. 감소하면서 기울기 살짝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이 정도쯤으로 0,0 대칭으로 fx를 그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f'x랑 절대값 fx dx가 k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작년에 수능 특강 풀어봤으면 이 문제 기억날 수도 있겠다. 작년 수능 특강이 있던 문제인데, 자, 여기가 이제 fx가 기함수면 얘를 미분한 얘는 이제 무함수가 되죠. 그럼 얘가 무함수면은 요 놈이 이제 기함수라서 두 개가 곱해지면은 기함수가 돼. 그래서 그냥 없어져. 자, 이러고 나면 절대값을 이제 계산을 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을 계산한 애가 원래 요 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0에서 1까지 이렇게 가면 되고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면 되고 여기는 음수 적분이죠. 요만큼에 대한 부분이 얘를 절대값을 씌우네 해서 요만큼 뭐 이제 절대값 입장에서 보면 2배인데 부호를 중요하게 봐서 그래서 마이너스 2배 끝납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4번은 어때? 요거 이제 거의 지겹지 않나요? 요거 나오면은 거의 맞출 텐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SN에서 SN과 AN의 관계식을 이용하는 AN이 SN에서 SN-을 할 때 이게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첫 번째 항, 얘네들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N을 구하고 나면 얘가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데 이거 확인 안 했으면 틀린 거야. 여기 S1하고 A1하고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S1은 2분의 1이 되고 여기다가도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N1 집어넣으면 2분의 1 되지. 그래서 이제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 항부터 그냥 집어넣으면은 이게 계산이 되는 건데 이거 확인 안 했으면 틀린 겁니다. 항상 이게 첫 번째 항에서 치사하게 적용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4번까지는 됐고 5번은 이제 그냥 진짜 숫자만 바꿨어. 숫자만 이번에 6평에 나온 애를 바꾼 거라 어쨌든 중요한 문제니까 한 번 더 설명합시다. 자, F' 0에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대충 여기서 봤을 때도 fx랑 fx 더하기 k랑 이게 좀 기억에 의존해서 풀면은 사실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조금 이제 까먹거든. 이 3차함수 모양 그대로의 평행 이동한 거. 얘는 뒤집은 거. 그거의 경계가 되는 게 마이너스 1과 1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3차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로 했을 때랑 음수했을 때 원래 나눠야 되는데 항상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수업할 때 그냥 3차함수 fx다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음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가능성이 커. 이거는 이제 수능은 100%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요. 일단 이런 형태로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을 끊어놓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살짝 뒤집어놓고 그러고 나면 0에서 이제 기울기가 이제 12가 되는 게 여기에서 원래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이 돼. 뭐 하여튼 이걸 미분해서도 들어가도 되고 하여튼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들은 경계가 1과 마이너스 1이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제 그 미분 개수가 무미분 개수가 존재를 해야 돼. 그래서 x 빼기 a분의 gx 빼기 g a의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 들어가고 여기도 함수값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제 a를 1이라고 작업을 했을 때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여기 함수값이 여기에 점이 들어가니까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요.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니까 이거는 없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의 값으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이어서 붙여주고 그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무슨 상관이 없어요. 여기 함수값이 있으니까 함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분 배수라고 하는 정의가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하나를 고정을 시키고 x 빼기 a분의 f, x 빼기 fa 이게 리미트 x의 a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에 대한 이렇게 오른쪽에 점점 접근하다가 이게 이제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에서도 접근을 하다가 왼쪽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같아졌을 때를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기하적인 의미랑 왼쪽에서 접근 요 그림은 이거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 이제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점이 찍혀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잡혀지는 거라서 우미분 계수가 존재합니다. 자,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잡고 얘에 대해서 얘가 이제 10이고 그래서 이제 각대를 잡아내야 되는데 식을 만드는 차원을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니까 f'x를 3a 그러니까 fx를 ax 세제곱 정도로 보면 3a의 x 빼기 1 x 더하기 1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편하죠. 왜냐면 f'0이 12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a 값을 뭐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래서 얘를 접근을 하면 fx가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12x에 접근하는 거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리할 것들은 이제 여기 10하고 뭐 10하고 나왔지? 여기 있는 10은 f의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여기 1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x는 1에서도 여기에 f의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이거 뒤집혀갖고 이건 f의 마이너스 fx고 그 다음에 이거는 fx 더하기 k f의 1 더하기 k가 돼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뭐 그래서 k를 구하려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c의 값을 구하시면은 c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fk니까 k가 마이너스 2f1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얘네가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 처음 나온 거야.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라서 이거는 뭐 언제든 나올 만한 소재였었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뒤집는 거는 뭐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소재입니다. 뭐 뒤집어갖고 이제 뭐 연결을 시키고 예전에는 진짜 이런 것도 있었어. 한번 f의 x 하고 여기다가 l이라고 평행 이동을 시키고 얘를 뒤집고 f의 x 더하기 m 이렇게 해서 얘네가 미분 가능하게 하시오. 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기출 문제 중에.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진화를 한 거야. 하여튼 뭐 문제가 너무 좋아서 자, 뭐 이런 거는 계속 복습하고 또 풀고 계속 해봐. 반복을 해봐. 자, 이게 이제 이것도 그래.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는 왜 안 되나?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거는 이제 기울기 이렇게 뭐한테가 되죠? 오른쪽에서 기울기를 읽는 과정에서 자 넘어갑시다. 6번 맞춘 사람 6번 잘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 A, C, D에 B 자, AB가 일단 길이가 3 그 다음에 그 길이 같다 됐고 그 다음에 sin 2에 sin에 BAC 여기 그냥 알파로 할게요. 알파가 sin의 ACD니까 여기 베타로 갑시다. 여기도 베타로 가요. 길이가 같으니까 sin 베타. 각에 대한 이제 길이 B가 나오면 뭐 sin 것도 당연히 쓰라는 얘기인데
자, 요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 삼각형의 면적이 나왔고, 면적을 들어가기 전에 길이하고 각에 대해서 정보들을 좀 털어냅시다. 뭐 별건 없어요. 그냥 각과 길이. 길이는 뭐 더 이상 찾기가 힘들고 요거를 이용하면 길이에 대한 비율이 나오긴 하는데, 먼저 이제 부담 없이 갈 거는 각이지, 각. 이 베타. 이 베타하고 연결이 된 게 이쪽 각이야. 사각형에서 보면은 얘가 파이 빼기 베타예요.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저걸 이제 이용을 못한 사람은 이제 길이하고 각을 도형해서 얘네들을 분리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각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이게 보이거든. 그리고 이런 성질들은 뭐 한 번 들으면은 뭐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잘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 이제 그 이유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 찾는 이유를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면 각과 길이를 결국에는 분리를 잘 못해서 그래. 이걸 계속 분리해서 계속 찾으려고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용하면 사인 법칙을 각을 한 군데로 모았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면 되지. 그래서 사인의 알파분의 BC라고 하느니까 사인의 파이 빼기 베타분의 AC. 이렇게 모으면 이게 이제 사인 베타니까 이거의 길이 B가 나옵니다. 그 BC랑 AC가 이게 이제 K, 2K 그 정도가 나오죠. 자, 이 정도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로 가봅시다. 넓이 다른 거 뭐 아직은 쓰기가 조금 그래서 자, 넓이에 대한 부분이 3분의 8배. 그러니까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비율이 3분의 8배예요. 그럼 3분의 8 곱하고 왼쪽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알파를 먼저 넣을지 베타를 먼저 넣을지 이런 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 뭐 베타를 집어넣어서 뭐 없애도 되고, 뭐 결국에는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의 비율이 있으니까 사실은 뭘 써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 K를 이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베타를 가능하면 띄워주는 게 좋겠지. 이쪽에는 알파가 있지만 이쪽도 이제 베타가 있으니까 면적에 대한 표현을 이걸 이용을 해봅시다. 그냥 베타를 이용해서 하죠 뭐. 어차피 길이비는 나왔으니까. 그러면 왼쪽 삼각형은 이제 여기를 낀 걸로 해서 3 곱하기 K로 가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K의 사인의 파이 빼기 베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것도 여기 베타로 가요. 그럼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CD 곱하기 사인의 베타. 뭐 이렇게 다 날려버려. K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3 없어지고, 여기 2분의 1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그럼 CD가 4가 나오네. 이 길이가 정확하게 나오네. 이게 4라고 하는 애를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이제 그 고민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 코사인 유니 법칙을 뭐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쓰고, 또 이쪽으로 한 번 쓰고, 이런 방법을 해도 괜찮고, 그치? 2번, 요즘 코사인 법칙 2번 쓰는 게 보고 대세잖아.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코사인 제이 법칙을 한 번 이용을 하는데, 이쪽으로 일단 코사인 베타를 가지고, 이쪽을 가지고 코사인 제이 법칙을 써요. 2K의 제곱이 K제곱, 여기 3의 제곱, 여기 2, 3, K의 코사인 파이 빼기 베타니까, 요거는 더하기로 만들면서 코사인 베타로 가고, 이 코사인 베타의 값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코사인 베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수직 이등변선을 그으면은 여기가 2K분의 4. 그러니까 여기가 2K분의 4로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뭐 없애고 그냥 K에 대한 방정식만 풀면 됩니다. 이거 풀면 K가 루트 5 뭐 이렇게 나와요. K가 루트 5. 이거는 뭐 치면 되고, 나머지는 뭐 됐지.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 난이도 없음. 7번은 그냥 열심히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내신 문제로 나왔던 건데, 평균값 정리는 한 번도 안 다뤘던 것 같아서 일부러 넣어봤어요. 8번은 어때?
8번 괜찮아? 이게 뭐 약간 계산이라서 그렇지 그냥 어찌어찌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합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하나만 공부를 합시다. 8번을 할 때 등차 수열 나오면은 얘네들을 꼴과 그 다음에 등차 중앙하고 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라 그랬어. SA라고 하는 애는 A인 것 같고 거기 밑에서 이제 등비수열 이루고 S12, 21 이런 것들을 풀 때 A11의 값을 구하죠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N이 쓰여요. SN이 나오지만 A11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AN으로 표현하는 게 좋거든. S3이라고 하는 거는 3배 A2 그렇게 바꾸시고 S9라고 하는 애는 9개 가운데 있는 항 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들로 다시 바꿉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 A, 2에 이게 등비수열을 또 등비수열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등비 중앙을 이용을 하시고 A1 곱하기 9배 A5인데 이거 그냥 뭐 이제 A 더하기 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이제 메인이 되는 A2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좀 더 편해요. A1이라고 하는 거는 A2 빼기 D라고 쓰고 여기 9는 밖으로 뽑아놓고 그 다음에 A5라고 하는 애도 A2 더하기 3D라고 하면 여기 9에 A2의 제곱이 되고 9는 없어지고 A2의 전체 제곱은 없어지고 그래서 A2랑 이제 D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A2가 2분의 3D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하나의 조건만 하면 돼요. S12, 25라고 하는 걸 가지고 D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그냥 막 생으로 계산을 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괜찮아. 뭐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뭐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에 대한 부분을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계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뭐 이 정도 하고 9번 맞춘 사람 찍어서 맞춘 거 말고 제대로 풀었다. 장난 아니죠 이거. 내가 이거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갖고 쉬운 줄 알았는데 이게 난이도가 있어. 근데 쉬워요. 이게 왜 쉽냐면 따져야 될 게 몇 개 없어. 자 이거는 케이스 나눠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케이스 나눠서 자 닫힌 구간 0에서 4고 fx가 뭐 이런 스타일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하긴 했는데 자,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주기가 한 주기가 딱 들어가요. 0에서 4까지 0에서 4까지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요 A는 양수로 되어 있는데 B는 아직 몰라요. 그러면 그림을 일단 그냥 이제 1 꺾여 놓고 그림을 케이스를 다 나눠주시면 돼. 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대표적인 거 뭐 위로 아래로 올려도 좋고 이거는 뭐 이제 그림 그리기 나름인데 일단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y는 b가 되고 여기서 y가 이렇게 되는 상황. 그리고 좀 특수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닿는 상황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특수하게 정확하게 여기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특별하게 한번 그려봐 주시고 또 내려. 세 번째. 이게 약간 공간이 있어. 이 정도면 되겠지. 조금 내려오면은 이제 B가, Y는 B가 이 정도 와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내려오면 네 번째. 또 정확하게 이런 거를 이제 천천히 그냥 케이스 나누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좀 과하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좋아. 여기서 더 내려와. 이거 이제 대칭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대칭성을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해봐.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 이제 B가 이 정도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더 화끈하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닿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또 특별한 경우가 될 거고 근데 더 해! 뭐 너무 과하게 나는 것 같긴 한데 자, 뭐 이쯤에서 더 내려와서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모든 경우야 그냥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등호의 상황이 이 상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등호의 상황 여기 하고 딱 가운데 걸리는 거죠. 요거구나.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 상황은 이제 요 케이스에 이쪽으로 좀 흡수가 돼. 저절로. 하다 보면 흡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대값과 최대값은 또 절대값을 붙이고 최소값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8이 나와주면 돼요. 이거 한 번만 연습하면은 이런 스타일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야. 이거는 한 번은 안 해서 그래. 너희들이. 이 케이스 분류를 딱 한 번만 잘 해보시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해봅시다. 여기 최대값은 A 더하기 B예요. 최소값은 B 빼기 A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A마저도 부호를 모르는 상황이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나올 적은 없어요. 교육청도. 교육청도 A 혹은 B 요거 둘 중에 하나의 부호는 알려주고 시작은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최대값으로 들어가면 얘랑 얘를 두 개를 이거 양수니까 상관없잖아. 그냥 두 개를 더 해봐. 이게 8이 나와야 돼. 아, 그럼 B가 이때는 딱 고정이 되네. 그럼 B가 4예요. B가 4. B가 4고 조건이 하나 있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냥 뭐 0이 돼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B라고 하는 애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B가 4니까 여기서의 조건은 이런 상황은 이게 4. A라고 하는 애가 4에서 A는 원래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를 찾아내시면 돼. 천천히 하나씩 가지면 돼. 얘는 이제 밑에다가 집어넣었어요. A가 딱 4와 B가 4인 경우. B가 4와 A가 4인 경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연습을 해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 뭐 그래봐야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약간 좀 깔보듯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한 번을 케이스 분류를 예쁘게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좀 큽니다. 자, 또 해봅시다. 여기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요거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여기는 B 빼기 A인데 이제 최대 최소값을 가지고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요 놈을 마이너스로 씌워야 돼. 여기에다가 A 빼기 B로 가요. 얘가 8이 나와줘야 돼. 그럼 B는 없어지네. 아, 이 상황은 이제 A가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B가 고정이 됐는데 여기는 A가 고정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조건이죠. 얘는 양수여야 되고 얘는 음수여야 돼.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여기다 붙이자.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B 빼기 A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A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고 여기다 또 4를 집어넣어요. 아, 그럼 이게 B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B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고 B가 4보다는 작을 때 그렇게 되는데 여기 등호를 그냥 이게 툭 집어넣거든. 쭉 집어넣는데 이게 이것도 포함을 해요.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음수고 이거에 대한 표현이 여기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도 여기에 흡수가 돼. 그래서 A가 4일 때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돼요.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여기도 양수, 여기도 음수, 그 다음에 여기 최대 최소에 여기 최소값에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한 걸로 얘까지도 흡수가 돼. 똑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여기다 0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지. 여기에서 얘가 0보다 요거지 요거.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이제 B가 마이너스 4인 상황이에요. B가 마이너스 4, 그 다음 A가 4인 상황이라 여기에 딱 또 들어가. 근데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형태로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같은 애들이에요. 다 같은 애들. 자, 요게 이제 좀 달라지는데 여기는 여전히 어떻게 되니? A 더하기 B가 되고 여기는 B 빼기 A가 되는데 최대 최소에다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붙여주고 절대값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A 빼기 B가 8이 되면 A는 없어지고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B가 마이너스 4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얘네가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되면 이제 B가 마이너스 4니까 A라고 하는 애는 4보다 작고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얘가 또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 조건들을 이렇게 한번 나눠서 그림을 인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A, B가 뭐 어렵게 나와도 그냥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자, 이게 이제 모든 케이스를 그냥 다 털어내요. 자, 요거는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한 번씩 그려보면서 다 해봐야 돼. 자, 그래야 이거 실력이 늘어요. 자, 어쨌든 9번 다시 기억 봅시다. 절대값 B가 A보다 작으면 이 상황을 이제 다 따져봐야 돼. 여기 B가 4일 때 빠졌죠? 이거 1번은 빠지고 B가 4일 때가 아니니까 2번도 요것도 빠지고 그럼 이 상황인 것 같네. B가 여기서 4랑 마이너스 4일 때 여기서 등호가 이제 이쪽에 이제 뭐 이쪽도 붙고 이쪽도 붙고 했는데 여기서 4가 빠진 경우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절대값 B가 A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A가 4이고 여기 등호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그 등호 빠졌을 때 그림만 이제 제거를 하시면 되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억 이 상황입니다. 그냥 여기 3, 4, 5, 6의 상황에 등호 조건만 빠진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값 B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 모든 상황이 다 그냥 1번부터 7번의 상황에서 4가 B라고 하는 애가 절대값 4보다 커지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뭐 모든 상황이 다 만족이 되는 거고. 근데 디귿이 어려운데 실수 K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K의 모든 실근의 합이 7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실근의 합이 7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절대값을 붙여갖고 절대값 fx를 해서 여기 K를 했을 때 실근의 합이 7이야, 7. 이게 대칭성과 주기성이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다, 이게 7개 안에 다 있어요. 자, 여기다 이제 K를 집어넣어. K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여기에 이제 0, 여기가 2, 여기가 4. 뭐, 근 3개짜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거 7이 안 나와. 여기 이제 K가 걸려도, 여기 이제 대칭이 되는 여기 3, 6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디귿에 해당 사항 없음. 얘 같은 경우는 X축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넣어도 이거 마찬가지로 안 되죠. 디귿에 안 들어가. 실근합이 7이 나와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 나오면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0과 2를 가지고 0에서 여기 근데 여기 더해봐야 여기랑 여기를 더해봐야 2에 대해서 절대값은 요거 될 수 잠깐 여기 되는 건가? 3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가 1이지. 여기가 1이죠. 1이면은 뭐 2개 더해봐야 2가 돼. 이거 안 되네. 이것도 안 됨. 이것도 안 됨. 이거 정확하게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대응이 되는 거 이것도 홀수가 안 나오죠. 이것도 홀수가 안 나요. 여기가 2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4 곱하기 1은 8. 안 돼. 그래서 또 안 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얘도 안 되죠. 그래서 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X축이 이렇게 걸렸는데 이렇게 된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구나. 이게 절대값이 돼서 올라가면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까지예요. 이렇게인데 이렇게 근이 걸려면은 여기가 요거 2개 더한 게 여기가 3이니까 여기서 6이 나오고 여기 1. 그래서 요 근의 합이 3에 대한 대칭으로 2개.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가능한 거야. 자, 뭐 요 상황이면은 이제 A가 4로 고정이에요. A가 4로 고정이고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경계가 하나가 더 생기거든.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쪽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애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가 X축이 이렇게 같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 높이가 같아지게 이렇게 해서 그리기가 힘들어. 이렇게 되면 딱 이 상황이 됐을 때까지 근의 개수는 뭐 여러 개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는 근이 0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든. 근데 0은 뭐 합쳐봐야 합에 영향을 못 미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얘가 조금만 더 커지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근이 딱 들어가 버려. 요걸 막아야 돼. 요걸 막으려면은 얘 어쨌든 그 높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것만 이제 수식으로 예쁘게 잘 쓸 수 있으면 돼요. 이건 뭐 한번 해봐. 이거는 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거의 다 알려준 거니까 요 경계선만 딱 찾아내면 돼. 경계선만 여기 위치, 그러니까 f의 0이라고 하는 애 절대값이 여기 k보다 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k보다 같아도 되고 요거보다 조금 작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f3, f의 3의 절대값이 얘는 k보다 무조건 커야 돼.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a라고 하는 애는 4로 고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4로 고정이 돼 있고, 이걸 이제 a하고 b로 잘 표현만 하면 됩니다. 자, 하여튼 어려운 문제인데 요 스타일은 이제 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수특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공부를 잘 해놓으시고, 여기까지는 뭐 킬러 영역은 아니야. 그냥 나눠서 그냥 이렇게 예쁘게만 잘 정리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봅시다. 10번 맞춘 사람. 10번은 요것도 계산이 많지는 않은데, 자, 해석이 문제죠. 해석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연속이남수 fx가 역함수를 갖는데, 역함수를 갖고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건데, 0에서 1까지를 적분을 하니까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적분하네. 더하기 1이에요. 여기 1에서 2를 적분한 애가 함수값이 더 작다는 얘기죠. 더해졌으니까. 그럼 대충 느낌은 0을 기준으로 해서 1과 2를 대충 나눠서 이렇게 감소하게 해. 그냥 대충 이렇게 감소하게 해. 여기가 F1, F0, F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대충 뭐 이만큼에 대한 면적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럼 요거를 이제 살짝 평행 공식 해주면 좀 좋은데, 이렇게 얘를 쪽으로 끌고 와. 이렇게 끌고 오면 여기 면적의 차이가 그만큼 2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2. 이런 느낌. 자, 뭐 거기까지를 읽을 수 있으면 좋고, 자, 나조건으로 가봅시다. 나조건에서는 0에서 2까지 3의 fx랑 fx 빼기 f1인데, f1이 뭐 절대까지 갑자기 들어갔잖아. 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돼. F1이라고 하는 애는 좀 중간에 모형이 되는 애야. 그 다음에 요 적분의 경계가 되는 애고, 그 경계가 되는 애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누면 돼. 0에서 2까지 이건 따로 3fx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0에서 1까지 얘는 0에서 1까지는 여기가 이제 F1이잖아. 여기가 F1이니까 F1보다 커요. 당연히 감소함수니까 만난 점은 딱 한로 되고, 그래서 얘는 양수로 나오니까 fx 빼기 F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당연히 이게 F1이니까 F1이 이 함수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로 F1 빼기 Fx 이렇게 끄집어내줘요. 이것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냥 뭐 조각을 내서 문자화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요만큼을 x라고 해. 요만큼을 x. 요만큼은 x 빼기 2가 되겠죠. 여기 가족관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0에서 2까지니까 여기에 3배에 2x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그냥 x죠. x.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1
dx는 이건 그냥 f1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로. 이거는 그냥 f1로 나오는 거고 여기 또 있잖아. 여기 f1도 그냥 계산이 돼요. 이건 숫자니까. 그래서 이게 없어져 서로.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x. 뭔가 좀 이상한데? 아 여기지. x 빼기이지. x 빼기. 요만큼의 빼기에 x 빼기 2. 그러면 여기 x가 없어지면서 여기 이제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2. 그럼 여기가 아니면 여기가 플러스 2가 된 게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면 이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0에서 2까지 구하는 값이 2x 빼기 2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한 번에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3에 0에서 2에 fx, dx 빼고 요거를 이제 한 번에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고 계산할 수 있어요. 눈으로 딱 보고. 뭐냐면 이거는 이제 fx랑 f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이거든. f1이 0이라서 원하는 거는 이만큼의 면적 더하기 요게 의미가 이만큼의 면적 요거예요. 요거 더하기 요게 요거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버리면 요만큼이 2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이게 2야 2 이렇게 그냥 계산하셔도 이게 눈에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그냥 구간을 나눠서 계산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맞춘 사람. 조금 문제가 좀 치졸한데 문제가 이게 그래도 맞췄으면 잘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하나는 이제 언제든 뭐 쓸 수 있는 그냥 뭐 나열이에요. 자, 그냥 생으로 나열하는 방법도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뭐 그냥 A야. 뭐 A2가 있어요. A에 2n 더하기 두 칸을 가면 등차수열이 돼. 두 칸을 가면 등차수열. 짝수항은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시그마의 첫 번째 항에서 2n 더하기 1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얘가 A의 2n 하고 같아요. 근데 A의 2n은 우리가 사실 만들 수 있거든. A의 2n은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열을 할래 아니면 그냥 항을 그대로 만들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A의 2는 2고 A의 4는 4고 아니지 3이고 A의 6은 4고 A의 8은 5고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애라서 저렇게 그냥 써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A의 2n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보니까 뭐 숫자만 봐도 뭐 알겠잖아. n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공차가 1, A의 짝수항은 공차가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첫 번째 항이 2라서 1 더해준다. 여기 1이 아니고 됐죠? 뭐 요거를 이제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이걸로 가도 됩니다. 자 이제 해볼게. 요 시그마를 해석을 해야 돼. n은 1 넣어봅시다. n은 1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까지야. A1, A2, A3를 더하기 A2가 된대요. 그럼 얘가 없어지면서 A1 더하기 A3은 0이 돼. 자, 그 다음에 뭐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또 가. 2를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되는데 얘가 2를 집어넣었을 때 A4가 된대. A4가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없어지고 A1과 A3은 0이었으니까 위에서 얘도 없애버리고 그럼 A2는 2였어요. 그럼 A5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지. A5가 플러스 2인 거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써보는 거야.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 한 번 더 해봐. A 더하기 3, 4, 5, 6 3을 넣으면 7까지지. A7까지가 A의 6과 같습니다. A 6과 같은데 얘는
없어지고. 자, 여기서 그냥 또 다 없앨 게 아니고 요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A4야. A4. A4가 있고 A4는 우리가 알고 있어. 3이야, 3. 얘가 3입니다. 그럼 A7도 알 수 있죠. 그럼 A7이라고 하는 애는 A7은 마이너스 3. 이거 한 번만 더하면 이제 나옵니다. 한 번만 더하면. 한 번만 더하면 여기가 A9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래서 규칙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시그마의 1에서 10번째까지 홀수함을 더하래. A1, 3, 5, 7, 9 어디까지 가야 돼? 19까지 그래가야 되죠. 19까지 갈 때 1과 3은 0이니까 됐고 A5부터 그냥 들어가면 돼. A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두 칸씩 갈 때마다 여기 숫자가 하나씩 더 작아지죠. 이런 것도 규칙을 봐야 돼. 여기서 하나 빼고 2로 나눠. 여기 7에서 1 빼면 6이고 나눠. 여기서 1 빼고 2로 나누면 4. 여기서 하나 빼면은 18에서 마이너스 9까지입니다. 이렇게 수를 더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다시. 근데 요거는 이제 공부해서 얻어내야 돼. 이게 짝콜이 계속 연결이 되면 함수를 밀고 당기는 걸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여기까지는 구했다고 합시다. 짝수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고, 우리가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다시 쓸게. 1에서 2n 더하기 1 a의 k라고 하는 애는 n 더하기 1이에요. 요 한 칸 밀어주는 거 있지. sn에서 sn-1 빼는 거. 그래서 시그마에 1에서 2n 빼기 1을 할 거야. 그 n 자리에다가 n 빼기 1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조심하는 게 이제 n이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빼버리면 남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걸 빼면 a의 2n 더하기 1이 하나가 남고 그 다음에 a의 2n도 남아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빼줬으니까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a의 2n이 있단 말이야. a의 2n은 n 더하기 1이라서 a의 2n 더하기 1이 마이너스 n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n은 2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부터 조건이 성립돼요. 다섯 번째 항부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다가 다섯 번째 항부터 여기서 성립되는 거,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막 나열을 했는데 이 방법을 쓰면은 그래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까지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그래서 예외 구간이라서 하여튼 이렇게 밀고 당기기는 잘해야 돼. 이게 SL에서 하여튼 SM-1이라고 하는 요걸 배우기 때문에 n 자리에다가 n 빼기 1 혹은 n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뭐 이런 상황은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한 칸 밀고 당기는 거 요거 잘해야 됩니다. 자, 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오, 잘했어. 12번. 요 극한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방학 때 한 번 할 건데 내일반에서 뭐 한 번 더 정리는 할 건데, 자, 극한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꼴과 값, 꼴하고 값에 집중을 해야 돼. 자, 일단 F1이 0이고 근이 하나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1의 3차함수 fx. fx는 뭐 1, x 빼기 1 이 정도 인수를 뭐 갖는다. 이 정도만 표현을 해보자. 상수 a가 있고 gx가 있어요. gx는 평행이동 된 듯한 2차 함수.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0이 오른쪽에서 접근을 할 때 gx 더하기 4분의 g의 x 빼기 k, k만큼도 평행이동이네요. 자, 그렇게 되는 실수 k의 값은 2만 성립하고 수령을 할 때의 그 값은 k가 이제 2밖에 없대요.
그때 수렴값이 P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이제 수렴하면 안 돼. 그 외의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써볼게. 얘를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오는 함수는 얘는 명확하죠. 여기 fx가 들어가면 돼. fx 더하기 4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0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f가 f 함수가 k가 이제 잠깐만 0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그러니까 여기서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을 먼저 꼴의 입장에서 0분의 0꼴 만드는 걸로 가봅시다. 0분의 0꼴 그러면 f의 x 빼기 k 그러니까 양수 구간 여기서 이제 1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k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 상황을 좀 가정을 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 그럼 f의 x 더하기 1이 되고 그 상황은 이제 여기 있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f1을 건드리죠. f1을 건드리니까 이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 왜냐면 이게 이제 꼴에 대해서 f1이 0이라고 하는 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이게 0이 되는 상황에서 수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요걸 찾아내는 게 되게 힘든데 여기가 다시 쓰면은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f의 x 더하기 1이 되고 f의 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0으로 간단 말이야. 얘가 0을 집어넣으면 0으로 가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따져봐야 돼. 이게 수렴하면 안 되거든. 이게 수렴하면 안 돼. 왜냐면 k가 2일 때만 수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k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근 상황에 대해서 수렴하면 안 돼. 그럼 fx 더하기 4라고 하는 데가 얘가 일단 0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x제곱의 인수를 가져야 돼. 최소한 하나를 갖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두 개를 가져서 하나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반대로 k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 여기 22번 이번에 6평에서 22번에 지수함수 거꾸로 찾아내는 거 있죠. 어렵잖아. 근데 원래는 정방향은 원래 쉬워. 정방향은 원래 쉬워요. 이 역방향이 어려운 거야 이게. 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 있지.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수능에서는 반대로 묻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뭐 x에 fx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나왔어. 얘를 미분한 거를 x, f 프라임 x에다가 fx. 근데 너희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무 거부 반응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수능에서 묶어요. 이런 역방향의 연산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반대 방향이야. 수렴하지 않게 만드네. 여태까지 수렴하도록 뭐 이런 걸 조건을 찾아냈지만. 근데 이 상황이 됩니다. 이러고 나면은 여기다 이제 F1 집어넣어. 여기다가 X는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4가 되고 1에 1 빼기 알파. 그래서 알파가 구해져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고 fx가 그래서 여기서 나와. fx가 x제곱에 x 더하기 3 빼기 4 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꼴에 대해서 판정해야 돼.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어. 이제 k에다가 2를 이제 집어넣어줘야 돼.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x가 여기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여기 이제 k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k가 2가 되면은 이제 원래 있던 함수에서도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평행 이동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때 이제 0의 오른쪽에 접근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이 상황의 함수가 읽혀지게 되죠. 그때 함수가 이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왼쪽에서 오는 애가 오는데 얘가 이제 이만큼 좀 평행 이동이 된다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밑에는 이제 fx 여기 요 함수가 그대로 쓰이게 되고 x제곱에 x 더하기 3에 빼기 4라고 하는 애가 분모에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플러스 k가 2가 되면은 빼기 2지
빼기 2가 되면 여기에 있는 함수가 이제 와야 돼. 그래서 g에 x 빼기 2를 집어넣으면 x 빼기 2 더하기 a의 제곱이 돼요. 자, 얘가 이제 수렴을 해야 돼요. 어떤 수렴값 p로 가야 된다. 자, 당연히 이제 여기다가 0을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더하기 4. 잘못 썼구나. fx가 요거에 빼기 4니까 여기 gx 더하기 4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0으로 가고 분모가 0이야. 그럼 얘를 막아주려면 얘도 0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2가 되죠. 2가 돼서 전체 제곱이 되고 0 집어넣으면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수렴을 하냐 수렴하지 않느냐로도 얼마든지 어렵게 이렇게 낼 수가 있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고 이게 이제 작년 수능 문제를 이제 변형을 한 문제거든. 그래서 항상 이게 구성을 할 때 그냥 아주 흡사한 숫자만 바꾼 거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 또 변형하고 이렇게 항상 구성을 합니다. 고민을 잘 해보세요. 음미를 해보시고 결국에는 꼴 하고 값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 자, 일단 여기까지.